네, 하반기 업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I 인공지능 과학 기술로 함께 만들어갈 대체 불가 대한민국 관련된 영상 시청하고 발표드리겠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관통하는 AI 격전지가 된 한국.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과기정통부는 R&D 보건 정상화를 넘어서 대도에게 든든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미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마련해 왔습니다. 첨단 GPU 3.5만 장을 확보했고, 저희가 이제 지금 GPU 버전이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B200 기준으로 3.5만 장이 지금 확보돼 있고, 2028년도에 해남 솔라시도에 1.5만 장 규모의 AI 컴퓨팅 센터가 이제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계획했던 2028년까지 5만 장의 GPU가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확보된 GPU는 정부 프로젝트 그리고 산학연에 골고루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 3위 수준의 AI 모델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의 결과입니다. 작년 12월에 대한민국이 만든 AI 모델 5개가 주목할 만한 AI에 선정이 됐고, 신뢰할 만한 어떤 AI 국제 공인기관에서 세계 3위로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8월에 AI 모델 2차 결과가 나옵니다. 2차 결과가 나오면 3위를 넘어서 한 2위권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2월 2차 결과가 8월 그리고 3차 결과가 12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을 공포해서 비수도권의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해 주는 등 기업들이 신속하게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인허가 뿐만 아니라 일괄 처리 등 여러 가지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 생태계를 신속하게 복원 정상화했습니다. R&D 삭감 이전으로 저희가 기초 연구를 완전히 복원을 했고, 청년 인재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생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10,000명, 2030년까지 10,000명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예비 타당성 예탑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서식이 2,157건에서 154개로 아주 대폭적으로 간소화했습니다. 93% 정도 간소화된 겁니다. 이러면서 연구의 어떤 실제적인 연구자들의 연구에만 집중하고 이 연구 행정의 속도를 굉장히 좀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부총리 조직이 되면서 과학기술의 거버넌스가 본격 가동화되고 있습니다. 전 부처의 R&D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같이 협력 논의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부처별 AX 사업을 위한 공통 기반 구축을 통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는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기술에 주도권을 놓고 국가 명운을 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담대한 꿈이 올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반기 4대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총력으로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 실현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사다리, 성장 사다리 구축, 지역 혁신 성장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국민보고회 재정 전략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29년까지 550조에 달하는 투자 계획, 그리고 2035년까지 18.4기가와트에 해당되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차질 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분야에서 민간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화하고 범부처 TF를 추진하고 AI 데이터 센터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전담 지원단을 구축해서 기업들이 빠르게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지 선정, 그리고 전력 문제, 그리고 관련 인허가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에 담아서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I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면서 또 중점적으로 좀 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장비들, 반도체, 클라우드, IT 전력 냉각 솔루션들을 국산화해서 수출 산업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베드 조성 등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연내 이런 준비들 신속하게 맞춰서 2027년부터 내년 초부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지컬 AI 경쟁력 확보입니다. 피지컬 AI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범용 AI 모델, 그리고 로봇 반도체, 네트워크 보안 등 이런 데이터, 모델, 하드웨어 이런 모든 준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 차례 좀 보고 드린 바 있으나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중요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존의 이제 피지컬 AI가 이렇게 발전된 계기가 이 LMM 대형 언어 모델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 피지컬 AI도 이 컴퓨터 안에서 이제 물리적인 이제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것이 이 다양한 어떤 이 현실 세계, 물리적 세계를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실제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 비중으로 보면은 이 합성 데이터가 2대8 정도로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AI 로봇,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실제 전문가들을 구축을 해서 실제 데이터 인프라를 전 세계 최고로 우리가 만약에 만들어 둔다면 모든 국가들이 대한민국과 협력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피지컬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범용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제조 분야의 어떤 분야 특화별로 이제 AI 모델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범용 피지컬 AI 모델을 잘 만들면서 또 동시에 각 도메인별로 데이터를 모으고 특화 모델을 만드는 이런 병행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범용 모델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도메인의 피지컬 AI를 적용할 때 10,000시간의 데이터가 필요한다고 봤을 때 사실 모든 어떤 도메인별로 그 10,000시간의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범용 AI가 잘 만들어지면 1,000시간의 데이터, 그리고 100시간만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체계를 대한민국이 3년 안에 빠르게 갖추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모델,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품들의 국산화를 통해서 전 세계로 우리가 피지컬 AI를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실증 확산 기반도 마련해서 실제 우리가 전북과 경남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전 검증 사업을 시작했고 선도 실증 사업을 다음 달 2026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대한민국에 우리의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 AI 서비스 모두의 AI를 12월에 출시하겠습니다. 기존의 생성형 AI의 범용 챗봇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의 행안부 그리고 가기정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 공공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을 모두의 AI에 붙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7년 하반기부터는 국민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갖게 하는 의미는 사실은 이런 AI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디지털 소외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이런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스마트폰에서 AI를 활용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이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관련된 복지 프로그램을 찾아준다든지 필요한 어떤 행정 이런 서비스들을 찾아서 정보를 찾고 신청을 하고 그 관련된 혜택을 받아와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이런 1인 1 에이전트를 구현해서 이 모두의 AI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올해 말부터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 기반이 되는 것이 독자적인 AI 모델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 모델 경쟁력은 3위권이지만은 모델 각각의 개별적인 어떤 성능으로 봤을 때는 20위권 정도의 수준입니다. 올해 그 8월달 결과물 그리고 12월 정도의 결과물이 아마 세계 10위권 정도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의 AI 모델을 이제 쓰게 될 겁니다.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다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독자 AI 모델은 이 모두의 AI를 위한 활용하기 위한 어떤 AI 그리고 우리 산업 AI 전환을 위한 이런 목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미토스급의 어떤 프론티어 모델에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 그런 환경을 우리가 아직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서 사실 저는 독자 AI 모델의 작년 12월의 결과로 봤을 때 이미 우리나라는 AI 기술 경쟁력은 이미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인프라, 데이터 부분을 정부가 잘 지원해 준다면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를 위한 어떤 좀 고민들 올해 말까지 충분히 하고 실제 우리가 보안, 안보에도 걱정 없는 독자 AI 모델을 내년부터 만들어갈 수 있는 계획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체감 AI 서비스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4개의 서비스가 연내에 개시합니다.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한다든지 AI 국세 상담을 한다든지 아동 청소년 위기 대응 등 이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실제 농축산 가격 비교는 9월달, 나머지는 12월달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 외에도 최근 이제 국무회의 때 이제 좀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법제처의 대국민 AI 법령 검색 서비스도 조기에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복지부와 AI 기반 자살 방지 시스템도 연내 개발을 완료하고 한국생명 존중희망재단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안전한 AI 일상 구현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 각 기업들이 이제 그 보안 취약점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AI 활용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이런 AI 활용들을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이 이런 보안 특화 모델도 준비하고 프론티어급 모델도 준비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또 빅테크의 모델들도 활용을 해서 이제 국내의 어떤 이런 보안 취약점들도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를 또 한글 산수처럼 그리고 이런 그 AI를 누구나 활용하기 위해서 AI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AI 교육들이 각 부처별로 파편화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기정통부, 교육부, 노동부가 12개 부처가 다 합심을 해서 지금은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63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지만은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좀 연계할 수 있게 또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총 500만 명 이상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이 500만 명 이상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의 AI 배움터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전 국민이 AI를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달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층, 소외계층, 디지털 소외계층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AI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37개소에서 올해 69개소로 거점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2개 부처가 같이 합심해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171만 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연말까지 200만 명 이상 저희가 경진대회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고 이런 AI 경진대회는 매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이제 수준별 맞춤형 대학 프로그램도 AI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격차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기술을 육성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적인 난제 해결을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2029년에 확보해서 본격적인 양자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특화 AI 바이오 모델을 2028년까지 확보해서 신약 개발의 전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모델을 공개해서 많은 어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뇌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BCI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이 BCI 기술이 사지마비 환자들에게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좀 더 어떻게 보면 초혁신적 생산력을 만들기 위한 또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도 2030년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정통부가 에너지 대전환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실증로를 지금 현재 대전, 나주에 저희가 핵융합 실증로 개발을 위한 어떤 준비를 착수 중에 있고 2035년까지 핵융합로 준공을 완성하고 2039년까지 전력 실증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MR 부분도 ISMR을 한수원 그리고 기후에너지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고 경수료용뿐만 아니라 비경수료용 소듐, 고온가스로 등의 어떤 비경수용 SMR도 저희가 계획대로 지금 R&D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5년에 이 용융염 기반의 SMR 선박도 건조 착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양전지가 이제 실리콘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페로브스카이브 기반의 초고효율의 태양전지 원천 기술 개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전략 기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인프라 그리고 민간 원팀 패키지 지원 그리고 투자형 R&D 도입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몰입 극대화는 R&D 시스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 때 대통령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실제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자선화하고 연속해서 후속 과제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실패 연구에 대해서 개념 유형을 정리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의미 있는 실패를 후속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법 시행령도 만들고 과정 평가 지침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연구 지원 시스템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이제 2번 이상 같은 내용을 등록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실제 한 번만 등록하고 실제 대학 연구 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 지난번 말씀 주셨는데 실제 지금 인공지능이
초중고 수준이 아니라 이런 박사급의 동료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과학자들이 이런 어떤 박사급, 각 분야의 박사급을 넘어서 이런 전문 분야의 어떤 과학 동료가 되어서 우리 과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AI 과학자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고 실제 빠르게 이걸 준비해서 전 과학 분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지원 시스템들을 모두 평가위원 추천, 규정 해석, 연구비 모니터링 등 모든 분야에 AI를 적용해서 효율화하겠습니다. 산학연 혁신 역량 제고 측면에서 너무 그 연구 지원금이 좀 편중되고 이제 좀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연구 기반 블록 펀딩 도입을 해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하고 기초 연구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출연연의 임무 정립을 하는데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각 출연연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립하고 각각의 미션들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이런 관련된 행사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인의 날 등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장 사다리 구축 그리고 지역 혁신 성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인재들이 끊김없이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도 기존의 이제 과학부를 영재학교로 3개를 전환하고 충북, 광주에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9년 개교를 준비 중에 있으며 지금 석박사 국가 장학금 확대도 현재 3,000명 수준에서 1만 명까지 지금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신진 연구자 기초 연구 수혜율 확대도 70% 이상 달려갈 계획입니다. 해외 인재 유치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연구비 확대, 비자 우대, 그리고 정주 환경 여건 강화 등 이런 걸 통해서 연내 600명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387명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2,000명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테크 창업 지원으로 청년들의 꿈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크 창업을 500개 이상 저희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기원 내 창업원은 카이스트만 있었습니다. 타 이제 가기원으로도 확대하고 창업 장려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스타트업 창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AI 혁신 펀드, 그리고 코리아 IT 펀드, 우정사업 펀드 등 2조 원의 규모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들이 AI 모험 펀드를 신설해서 이런 도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떤 자원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전에 사실 AI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의 AI 실험실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원하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AI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토큰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재 대학 전임연구원 그리고 4대 과기원 출연연의 일자리 창출을 2030년까지 2,200명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정보보호 분야 취업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2030년까지 과학기술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일자리들을 1.8만 명 정도 규모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I 과학기술을 지역 혁신 성장으로 기폭제화하겠습니다. 현재 지역 AX 거점이 4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경남, 그리고 이제 광주, 서남권, 그리고 대구, 대경권입니다. 실제 AI 제조 기반의 AI 트랜스포메이션뿐만 아니라 피지컬 AI를 위한 환경 조성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부, 강원, 제주도 하반기부터 기획을 착수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AX 거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R&D 투자를 위한 어떤 준비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2개 부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가 진행해오던 일을 내년에는 5개 부처가 예산 약 3배 정도 규모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신진 연구자가 어떤 기초 연구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하고 과기원과 또 지역 대학이
연합해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협력을 확대하고 또 이제 기업들이 지역 기업들이 정부 사업을 할 때 이 매칭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시간을 늘려가지고 질문 시간을 줄이려는 그런 의도가 살짝 보이는데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준비도 그러시네요. 제가 몇 가지만 좀 한번 먼저 좀 체크 좀 할게요. 아까 GPU를 일정 수로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그거는 학습용 AI 들어가는 거다. 네, 주로 학습용입니다. 학습용이다. 그런데 소위 NPU 우리가 나름의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소위 NPU는 소위 뭐 추론용. 그래서 앞으로는 요게 용도가 좀 수요가 많아질 거다 그런 얘기 하셨던 건가요? 네,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서비스 추론용으로 이런 NPU나 GPU 활용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한 2,500억 원 규모로 일단 NPU를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혁신 조달 상품으로도 등록을 해서 또 수의 계약으로도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자 AI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세계화를 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던데 이게 이제 각 다른 나라로 가면 그 나라 언어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준비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물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뭐 스페인어, 일본어 이런 언어들은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저희 협력을 좀 많이 요청하는 국가 중에 뭐 베트남도 있고 뭐 다른 이번에 이제 몽골도 그렇고 이제 그들의 언어로 AI 모델을 만들어서 그들도 자국의 AI를 모델을 갖고 이 서버린 AI를 만들어가고 싶은 의지가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든 어떤 언어로 확장하기 위한 준비를 사실은 지금은 영어, 한국어에서 글로벌 탑 수준을 일단 저희가 이제 좀 목표를 잡았고 이거를 다국어로 확대하는 이 전략도 올해 하반기에 이제 같이 들어갈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 그다음에 미국 양강 체제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종속되지 않으려고 어쨌든 우리 자체 소버린 AI를 만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책 목표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평적인 AI 협력 네트워크, 예를 들면 이 수직적인 게 아니고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다른 나라들과 맺어보기로 하는 게 기본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특정 언어, 그러니까 영어, 뭐 포르투갈, 스페인어 이런 거를 넘어선 특정 국가의 특정 언어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거를 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하려면 그 나라하고 초기부터 협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래서 중동 사우디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같이 사우디 전용 이제 서버린 AI를 만든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하고 협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가? 지금 네이버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네, 그렇게 좀 AI 모델을 저희가 공급하는 이런 프로젝트 진행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기업하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처음부터 논의를 해서 같이 사실은 학습 단계부터 모델이 지금 언어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게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관심을 갖는 국가들을 처음부터 저희가 관련된 데이터들을 저희가 모을 수도 있지만은 그 나라로부터 받아서 같이 초기 학습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니즈들은 좀 각각의 자국의 언어로 좀 특화된 모델들을 만들기 좀 원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용 LMM을 잘 만들어 두면은 일부 좀 추가를 해서 데이터를 추가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이런 모델을 제공하는 형태를 넘어서 만약 대한민국에서 이 모두의 AI를 우리가 잘 성공시킨다면은 이 모두의 AI를 기반으로 우리 중진국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모두의 AI가 다국어 지원도 잘 한다면 사실은 네.
어쨌든 언어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가 보죠. 사실 예를 들면 땡땡 나라의 땡땡어 지금 예를 들면 영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미제 또는 중국제 LLM들은 사용하는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용되는 데이터의 언어는 어느 수준입니까? 예를 들면 뭐 영어, 한국어는 당연할 테고 어느 정도예요? 그 비중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인공지능이 이제 데이터를 긁어서 다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범주 중에 예를 들면 어디 뭐 토속 이런 거로 된 자료는 못 읽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언어를 언어에 의한 데이터는 다 본다. 그게 어느 정도냐 그 말이죠. 뭐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뭐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그 지금 우리 한국어 뭐 지금 우리가 만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한국어 모델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때도 영어가 데이터가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어가 한 20%, 25% 이 정도 차지하고 한 5% 정도 이제 타국어를 지원합니다. 근데 티베트어는 못 읽습니까? 예를 들면 티베트어. 티벳. 티베트어도 저는 뭐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읽게 돼 있냐 그 말이죠. 예를 들면 그 학습 데이터에 티베트어로 된 자료도 들어가냐? 네, 질문을 이해하시게 하려고 네.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 어쨌든 그 언어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접근하고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개발할 때 설정된 그 예를 들면 표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계가 예를 들면 어떤 언어까지 이거는 포섭할 수 있다, 학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AI로 학습할 수 있는 그 언어가 그게 어느 정도냐? 디지털화 될 수 있으면 네. 사실 국가마다 이게 상황은 다를 텐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언어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티베트어를 기본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네, 모든 언어가 다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모든 언어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 언어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 스스로 배워서 언어를 그 언어가 약간 제가 한 단계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요. 한국어를 잘하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네. 영어 데이터를 70%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네. 그건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는 과학 분야 무슨 어떤 다양한 분야의 어떤 데이터가 영어 데이터를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한국어 데이터를 한 20, 30% 이렇게 같이 추가해 주면은 이 영어로 학습된 데이터를 한국어로 다 이해를 합니다. 하겠죠. 네. 다만 예를 들어서 한국 고유의 어떤 문화, 정서 등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추가해 줘야 됩니다. 티베트어도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한 지금 한 5% 1%만 있어도 어느 정도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추가해서 학습해 주면 이 티베트어로도 이 한국어와 영어를 학습한 이 내용 지식들을 이 티베트어가 뱉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티베트어도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티베트어를 학습을 해야 티베트어를 이해하죠. 네, 그 부분은 저 부분에 있습니다. 실제 그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과 기관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좀 수집하고 모으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다 모아서 줄 수 있으면 모든 언어를 인공지능으로 어쨌든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다. 추가해서 학습해서 통상적으로는 그 규모가 작은 나라에 좀 독특한 토속어나 이런 거는 상정을 하지 않잖아요. 되게 주요 국가의 주요 언어로 된 데이터들만 보게 설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요 국가의 데이터들을 일부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추가를 하려면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100% 할 수는 없을 테고.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게 지금 자국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네, 제가 정상들을 만나보고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좀 하자. 근데 예를 들면 규모가 아주 작아서 아주 독특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몽골어 같은 경우는 몽골어를 위한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다만 일반적으로 만든 인공지능 모델에 몽고어와 몽고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걸 추가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 감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좀 난이도가 있냐.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일종의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A 국가와 협업을 해서 그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나라의 그 언어로 된 데이터를 읽고 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걸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가하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이나 에너지가 필요하냐? 초기부터 해야 되냐? 나중에 그냥 추가만 하면 되는 거냐? 대표적인 대표적인 언어들은 학습할 때 대표적인 언어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두면 네. 되고요. 이런 어떤 뭐 특수한 어떤 그 언어들은 추가 학습하면 데이터만 잘 모아두고 정비해 놨으면은 그거는 추가 학습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좀 두 가지가 나눠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만들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모델 만드는 것과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서비스로 쓸 때에 만들어 가지는 과정을 어느 정도 걸릴 거냐라는 것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그 과정은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동안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한 게 한국어로 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지난 20-30년간 플랫폼사들이 굉장히 애를 써왔던 거고 이 디지털 돼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AI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용이했다면 만약에 몽골에서 데이터를 디지털로 해놓은 것들이 많다면 AI 서비스로 가는 과정도 좀 상대적으로 용이할 거고 이제 지금 디지털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네, 예전에 저는 검색엔진 서비스도 해외랑 협업할 때 지금 초기부터 정부들과 같이 협업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지금 저희가 AI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 공공 AX가 굉장히 효용이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 측면이라면 정상들 간에 말씀하시고 저희가 정부 간의 협업을 이야기를 해보고 모델 만들고 데이터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게 미국, 중국이 뭐 1, 2강인데 우리가 3강이라고 한들 아래쪽에 쭉 있는 것 중에 1등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의존도가 높으면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갑자기 문 닫아버리면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 이런 불안감을 되게 다른 나라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인공지능 관련 전략을 구상을 할 때 우리는 수평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영역을 좀 최대로 좀 만들자. 그건 하나의 시장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러려면은 지금 초기 단계부터 가능한 협업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되는 데부터라도. 그냥 해서 나중에 수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그렇게 쉽게 그냥 척 하나 부품 붙이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대통령님, 그러니까 아까 총리님 말씀하신 것 이 모델을 우리가 도와준다 그러면 사실을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델도 우리가 하는데 그 모델이 전제가 되려면 그 나라 특수한 티벳이나 몽고에만 있는 데이터가 AI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이 기초 작업이 사실 같이 가야 되고 이것도 매우 큰 작업이어서 이거 없이는 또 이게 모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어디 그냥 철석 하나 붙여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문으로 돼 있는 과거의 데이터를 다 지금 이 AI로 할 수 있도록 안 돼 있거든요. 한문은 못 읽어요? 아니, 한문 우리 이제 예를 들면 규장각 같은 경우도 CD와 조선왕조실록을 CD화로는 바꿔놨는데 이 조선왕조실록을 CD로 읽을 수도 있지만 AI로 전부 빨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작업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탑재시킬 수 있으면 사실 미국에서 만든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른 우리나라 특화된 모델이 되는데 이 작업까지 두 개를 같이 해주면
우리가 만들어진 소브레인 모델은 이런 나라가 한 5개, 10개 더 커지면 그 나라와 양자 간의 관계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될 거고, 우리 모델도 미국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깊어질 테니까 예. 이거는 일거양득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토스를 갑자기 뭐 폐쇄했다가 열어주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각 국가의 불안감이 엄청 높아졌을 거고, 그럴 위험이 없는 어떤 협력 체계에 대한 열망이 엄청 커졌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아까 발표한 내용 중에 있는데,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로 뭐 농축산물, 가계와 국세, 아동 청소년 뭐 이런 거, 요 4개 분야를 지금 준비한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냥 모든 영역을 일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확장해 나갈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각 부처의 이제 수요를 받아서 사실 부처의 AX를 저희가 지원하는 지금 형태가 될 텐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능의 범용성이 더 강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각 부처에서 하는 일들을 좀 더 손쉽게 빠르게 좀 인공지능 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총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과학기술 장관 회의에서 부처의 요구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형식이었다면, 지금 어저께 국민권익위 관련된 같은 건들이나 재난 안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생명 관련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이 빠르게 느끼실 수 있고 중요도로 봐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요구들이 있을 법한 일들이어서 아예 이거를 부처 간에 협업하는 프로젝트로 좀 만들고 그거를 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먼저 끌고 가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간에 수요가 오면 유산해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좀 바뀌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선순위를 잡고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모델이라든지 각 기업들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구조들을 좀 상의 드려서요. 저는 부총리께서 좀 더 이쪽 작업들에 더 많은 리소스들을 좀 과기부에서 같이 넣어주시고 협업의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실 이제 아직 우리가 초보 단계라서 그런데, 지금 무슨 민원 안내 전화 있잖아요. 그거 600 몇십 개라고 그러더라고. 일단 내가 관계된 어떤 뭘 물어보려면 그 전화번호부터 일단 찾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막 뒤지든지 하는 게 복잡한데, 사실은 지금 단계도 우리가 조금만 좀 고민해서 만들어내면 이런 문의 정도는 통합해서 관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결국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대통령님 말씀 주신 내용, 그리고 총리님 말씀 주신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국민 AI 서비스 혁신 추진단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각 부처와 협업해서 논의해서 각 부처의 또 아젠다들이 세팅되면은 그걸 또 지원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총리님 얘기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의 아젠다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빨리 개발해서 실제 공공 에이전트로 붙이는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AI로 개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네.